여러분 안녕하세요. 포스트리트 문라보 팀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강의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트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건 자소서와 면접이죠. 저희 팀 문라보에서는 포스트리트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강의에서 만나기 전에 저희는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8월, 9월, 10월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리트라고 하는 관문을 우리 여러분들은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트가 지났어요. 그 다음은 나에게 온전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다음 단계의 개막이 시작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여러분들이 이 피, 땀, 눈물 흘려 고생했던 이 2022년에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네, 리트까지 해서 우리한테 목표는 좋은 점수였어. 왜냐면요. 좋은 점수가 나와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내죠. 하지만 리트가 끝났다고 시험이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시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다만 시험의 종류만 바뀌는 거예요. 시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래, 그거는 높은 점수가 아니라 합격이에요. 따라서 올해 우리가 열심히 뛰었던 최종적인 목표점은 바로 합격을 할 만한 역량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합격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다 돼 있을 거라고, 좋은 역량을 가진 인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런 역량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평가의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내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따라서 수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해. 물론 중요한데 그거 다 못지않게 고려를 항상 해야 되는 게 평가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일단 리트라고 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시험을 끝냈고 점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연습을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평가의 문턱을 넘기 위해 내가 합격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이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 바로 개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시험은 점수인데,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정량화가 되잖아.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점수가 아니라 나야. 그러면 내가 개별적으로 붙을 거야 말 거야가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중요할지도 모르는 두 개의 시험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나는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진 사람일 것인지 개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된 결과물을 가지고 누굴 만나러 갈 것인지 내 이야기를 누가 보고 채점을 할 건지는 모르는 상태야.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어때? 학교마다 다르고 또 교수님마다 다르고 누가 나를 평가할지는 모른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렵냐고. 그래서 저희 팀 문라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우리 여러분을 개별화시키면서도 동시에 객관성을 최대한 유지를 할 수 있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일까? 바로 이 프로그램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팀 문라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왜 문라보여야 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팀 문라보의 최대 강점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나는 개별화됐지만 누가 평가를 할지는 모른다라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했었죠. 자, 근데 문라보는 팀 티칭이에요. 팀 티칭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가 이미 맞춰져 있고 서로의 상대방이 누군지 또 나의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의 포스트리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여러분이 보여주는 다양한 면이 각각의 수업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팀워크의 강점은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희 팀은 팀워크가 잘 맞는 전문가의 레슨이라고 하는 강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를 저희 팀 안에서 원스톱으로 진단을 하고 이건 이렇게 보강을 하면 좋겠어요 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저희 팀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이 경험적인 노련함이죠. 이 수천 건의 케이스로 누적된 학교별 트레이닝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교에 가장 적합한 방식의 연습을 제안해 드릴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치러 나가야 될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한 달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인강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8월, 9월이라는 시기와 상관없이 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1회 첨삭, 2회 첨삭, 3회 첨삭이라는 다양한 첨삭 프로그램이 있을 거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사정에 맞추어서 인강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이제 현강의 사이클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2달짜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달 4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가군이고 이거는 나군인가요? 아니고요. 4주 안에 가군과 나군 학교 2개의 자기소개서를 완성해서 여러분 손에 딱 쥐어드리는 거예요. 8월과 9월의 그럼 차이는 뭔가요?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프로그램 자체의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8월 달의 경우에는 8월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는 9월 24일까지 시간이 좀 여유롭게 있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증빙을 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아니면 검토를 해보고 나서 이건 조금 더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여유가 생겨 있는 거예요. 둘을 어떻게 구분을 할까로 하자고 하면 사실 8월과 9월의 모든 커리큘럼의 퍼포먼스는 훌륭할 것입니다만 좀 쉬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좀 내가 차근차근 천천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초시생들 아직 이 과정을 경험을 안 해봤어 라고 한다면 8월 달에 오세요. 그게 심적인 여유도 있고 증빙을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도 있어요. 근데 이 포스트리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본 제시 이상이야 라고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를 하거나 우왕좌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사라졌어. 이미 한번 경험이 있어 노련해져 있거든. 근데 뭔가 토익을 준비한다거나 그러면서 내가 약간 앞에 8월 달에 점수를 좀 더 올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9월에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래서 8월과 9월은 여러분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4주를 타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증빙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8월이라는 거 정도만 구분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의 4주짜리 프로그램의 진행은 동일해요. 총 4주 중에서 1주부터 2주차, 1주차, 2주차는 저하고 1대1로 개별 첨삭이 진행이 됩니다. 이때는 미리 시간을 예약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 면담실 안에서 저하고
어떤 구상으로 여기 자기소개서가 꾸려지면 좋을까요? 라는 걸 여러분 개인 자료를 다 준비해 오라고 그래요. 저는 서류를 일단 몽땅 펼친 다음에 너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돼? 라고 하는 증빙 리스트까지 쫙 펴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어떤 이야기가 증빙이 가능하고 어떤 건 증빙이 힘들고 어떤 건 강점으로 뽑아낼 수 있고 어떤 건 이건 좀 얘기 안 하는 게 좋고 어떤 거는 상관없으니까 내려놓는 게 오히려 초점이 또렷해지고 하는 구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3주차에서 4주차는 1, 2주차를 거치면서 기본 구상과 초안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초안을 만들어 두고 3주차의 첫 번째 학교, 4주차의 두 번째 학교에 대한 완성본을 이제 교실에 와서 본인의 초안부터 시작해서 완성본까지를 쭉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그 지옥 같다는 무한첨삭. 저의 지옥인지 여러분의 지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이 시간은 이 과정을 거쳤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런데 그 나의 하루의 괴로움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 너덜너덜해진 멘탈과 탈탈 털린 체력과 함께 굉장히 멋져진 나를 만날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완성본으로 내 손에 쥐어져 라고 하는 바로 그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하고 학원 문을 같이 닫고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출근하는 시간은 모두 동일합니다. 요 이 땅하고 아침 일찍 시작을 해요. 10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빨리 끝나는 사람은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수 있는 거고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 늦게 되면은 저하고 같이 가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저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우리 여러분과 이 마지막 한 명이 집에 갈 때까지 함께하게 될 건데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변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4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문라보의 최대 강점이기도 합니다. 문라보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누적을 시켜 주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문라보를 거쳐간 학생들이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고 그 중에 저희와 함께 쭉 소통을 해왔던 친구들은 자문단 첨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때는 교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됐고 그 친구가 다시 첨삭하러 오는 거예요. 저희 문라보 자문 변호사단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두가 거치는 건 아니고 옵션이에요. 나는 내가 구상한 자기소개서 선생님이 물론 크로스 체크해서 꼼꼼하게 봐주고 계시긴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리서치를 하는데 뭔가 방향이 막연해. 이렇게 가면은 왠지 안 될 것 같아?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 로스쿨 안에서의 생활, 변호사가 되어서의 앞으로의 진로라고 하는 부분을 어떤 방향에서 설명을 하는 게 보다 설득력이 있을지 내 글이 괜찮은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라고 할 때 이 1, 2주차에서 3, 4주차를 넘어가는 이 시기에 하루가 그래서 자문단 첨삭으로 배정이 됩니다. 자문단 첨삭 역시 변호사님이 한 번 보고 가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한 첨삭.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하루 종일 교실에 있는 거야.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3, 4주차 무한 첨삭 돌아가기 전에 예비과정처럼 한 바퀴 딱 도는 거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좀 더 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초안의 완성도를 자문단 첨삭을 통해서 쭉 올린 다음에 그리고 무한 첨삭에서 저랑 같이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그럼 구성이 더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팀의 장점이 뭐라고요? 원스톱 시스템. 원스톱으로 이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가는데 나는 문라보 시스템을 통해 굉장히 많은 전문가의 시선을 만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우리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안에서도 굉장히 단단하게 구현해 두었어요. 우리 자기소개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이 문덕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을 만날 수 있는 게 저 자기소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감 있게 이 자기소개서는 문덕윤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성해서 갖다 내는 서류잖아요. 제가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리트, 면접 다 사실은 마지막에 가서 내가 해야 돼. 떨려. 멘탈 터지면 열심히 연습했는데 퍼포먼스가 내려갈 수도 있어. 하지만 자기소개서는 여러분 제가 정말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완성품을 여기서 만들어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 담겨있는 멘탈은 문덕윤이야. 내가 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걸 잘 만들어야지 라고 드리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투자하는 노력 대비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게 사실은 이 자소서예요. 안 흔들리거든. 예외가 있어. 뭐만 안 하면? 마지막에 갑자기 갈등을 하다 학교를 바꿔. 그리고 본인이 자소서를 고쳐내. 그러면 그거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만 대비 학교에 대한 고민은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해.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고 저 OT 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당부하기 시작한다. 내야 될 때에는 갑자기 작성자 바꿔갖고 편곡하지 마. 편곡을 했는데 뭔가 밸런스가 요상하게 흐트러지게 되면은 정량이 좀 쫄려서 내렸는데 혹은 올리고 싶은데 소신, 그 정량이 문제가 아니고 1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사실 안정도를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히든카드 같은 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미안, OT하다 갑자기 당부했어. 이거는 우리 팀의 최대 강점이에요 라고 한번 강조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최종적인 통과 여부는 로스쿨의 교수님들께서 결정을 해요. 바로 면접이라는 의뢰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면접 과정은 그냥 가가지고 말 잘하고 오면은 붙여주고 내가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알고 가서 준비한 거 다 쏟아대 놓고 오게 되면 후회가 없고 그런 막연한 과정이 아니야.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만해요? 에이, 평생을 리걸마인드로 똘똘 뭉친 분들하고 가서 대화를 하고 오는 건데 5분만 대화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법학을 공부를 할 만한 포텐셜이 괜찮은지 아닌지 다 감별해낼 수 있는 분들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는 예를 갖추는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은 우리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그냥 몇 번 말하는 연습하고 가고 옷 예쁘게 입고 가면 뽑아주는 그런 게 아니고 리걸 마인드를 아직을 체화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리걸 마인드를 습득할 만한 자질이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보이는 방향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문라보 커리큘럼은 우리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기로 했어요. 이 팀 문라보의 면접 수업은 주말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학교를 다녀야 된다거나 직장을 다녀야 된다거나 이렇게 뭔가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말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뭐 그분들만 오란 뜻이 아니에요. 면접에 대해서 정말 전력을 다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시간을 충분히 들여 리서치를 하는, 과제를 하는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 집약해서 압축을 하여서 그래서 제대로 리걸마인드와 면접 실습을 하는 시간을 두 분의 변호사님이시죠? 최경준 변호사와 류현준 변호사가 제공을 하게 될 거예요. 리트가 7월 24일에 치러지게 되는데 면접 강의의 개강일은 7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시험 끝나고 딱 일주일 제대로 쉬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면접 기본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 8회, 실전 8회, 그리고 이 리걸마인드의 경우에는 파이널 4회. 뭐 면접은 근데 똑같이 면접은 파이널 8회예요. 여기 이 4회는 강평 기준으로 써놓은 거. 자, 면접은 총 12주의 세션이에요. 그래서 12주의 세션 동안 저희는 전문가 팀 티칭이라고 했었죠? 각자 잘하는 분야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 법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지식을 전달을 하는 데 등한 최경준 변호사는 리걸마인드 지식 수업이에요.
자,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의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정비가 가능한 류현준 변호사는 면접 실습. 실제로 이 류현준 변호사는 면접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면접관의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 저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를 하면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특성부터 시작해서 글 쓰는 스타일까지 사실 자기소개서를 한 바퀴 돌게 되면은 개인에 대해서 내가 다 만났던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로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면접에서의 1대1 멘토링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 과정이 팀 티칭의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부분은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을 개별화시킬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잘 맞는 구성을 만들 것인가 라는 건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분한 설득력 있는 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증명은 결국 엄청난 합격률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투킬이 되는 자소서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자소서로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장 하나도 없고요. 그 이유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 쓸 거기 때문이고요. 우리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붙는 자소서, 합격하는 자소서를 향해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면접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면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자, 학원 강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문라보 면접 트레이닝은요, 변호사팀과 함께 합니다. 변호사팀은 기본적으로 리걸마인드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본인의 본업 안에서, 업무 안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직업 집단이죠. 로스쿨을 먼저 다녔던 선배이자 법무에 필요한 관점이 무엇고 어떤 게 필요한 역량인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의 발언 안에서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하는 게 필요할지에 대한 대비를 튼튼하게 시켜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들의 팀이죠. 첫 번째, 주말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수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배경 지식과 면접 실습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멘토링을 붙을 거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건 바로 저희 팀 문라보가 올해 정말 여러분을 튼튼하게 다듬어 드리기 위해서 필살기로 내세우는 이 리서치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리서치 트레이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면접에서 이 면접의 12주의 세션이 끝나게 되면 법학의 세계에서는 단권화라고 부르거든요. 내 손으로 만든 나만의 면접 최종 자료를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수업을 주말에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주중에 어떻게 여러분이 시간을 보낼까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궁금할 거야. 그래서 그게 리서치 트레이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중에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고 단단하게 법학적 사고력에서 진행이 되는 수업의 내용과 면접 수업에서 진행을 하는 수업의 내용에 진도를 서로 맞추어 가면서 헌민형의 주요한 포인트들을 다뤄가게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 예시로 하나 들어보았어요.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특성이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놓고 공부를 하는 게 바탕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협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할 거고요. 자, 리서치 트레이닝 이야기 조금 더 하도록 할게요. 이 리서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로펌에서 많이 인턴 변호사 그리고 수습 변호사들을 교육을 할 때 많이 시키는 과정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업무는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언제나 일이 터집니다. 그 일은 매번 새로워요. 변호사는 새로운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고객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야기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잘할 수 없습니다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객이 의뢰를 했어요.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리서치를 어떻게 하는 게 변호사에게 필요한 방식인지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는 리서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로펌의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응용하여서 면접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합격자로 키워낼 시스템을 고안을 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부는 능동적으로 하는 공부인 것 같아요. 학원에 딱 오게 되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건 방대한 자료예요. 물론 저희도 자료를 나눠 드릴 거예요. 핸드아웃이 나가고 교재가 나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남이 나누어주는 숙제를 수동적으로 실행을 해 이만큼 나눠주고 다 읽어 라고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우려가 되는 건 다 못 읽고 흘려 지나가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는 결국은 내 머릿속을 채우는 거잖아.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능동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료를 정리하고 그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논리의 구조와 지식의 내용을 내 걸로 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총 12주 세션이라고 했었죠.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를 제하고 첫 주에는 이 편성을 해야 되고 마지막 주는 새로운 자료를 모으는 게 아니라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12주 세션 중에서 총 10주 동안 매주 5개의 키워드가 저희가 드리는 과제에는 딱 5개의 키워드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려서 총 이렇게 되면은 몇 개가 되죠? 그렇지. 50개의 키워드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을 시킬 것입니다. 저 키워드는 올해를 훑고 지나갔던 다양한 시사 이슈들 중에서 면접장에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소재가 되는 것들을 선별을 할 거예요. 법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법한 단어를 추리는 건 저희의 몫입니다. 우리 팀 문라보가 50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던질 건데요. 주마다 5개씩의 리서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고 어디를 찾아보면 좋을 것인지 리서치의 진행 방향이죠. 지시에 해당을 하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 팀이 그러니까 변호사팀의 안내가 가이드가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호사님들의 가이드에 따라서 각자 5개의 분야를 한 주 동안 리서치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5명씩으로 한 조를 묶어드릴 겁니다. 각자 그 조 안에서는 5개의 키워드에 대해 하나씩 발제를 맡을 거예요. 조사는 5개를 전부 다 하고 그 중에 하나는 발제를 맡아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말을 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발제에 대해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 토론을 해주시면서 자료의 완성도를 끌어모아 그 조에 공통된 자료라고 하는 거를 최종적으로 만들어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자의 개별 과제가 1차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중간에 저희는 피드백을 변호사님께서 들어갈 거예요. 그거를 한번 반영을 하여서 발제 준비 각각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10주가 모이게 되면은 10주의 세션이 전부 지나가게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뭐가 나올까? 그렇죠. 면접장에서 볼 나만의 자료가 내 손에 남게 되겠죠. 남이 만들어둔 자료에 밑줄을 치는 건 사실은 시험장에 가서 긴장을 하면 기억이 안 나.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내 손때가 묻었고 내가 찾았어, 발제를 해서 말도 해봤어 라고 한다면 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고의 흐름이 기억이 나거든. 그 사고의 흐름이 우리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침착하게 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진짜 실력. 그렇습니다. 저희 팀 문라보의 목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진짜 실력을 가진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주의 세션이 그냥 얕게 흘러가는 통과 의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제대로 나를 수련하는 시간. 그래서 충분히 나는 합격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튼튼히 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도 준비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포스트리트 앞에 있는 리트 시험 잘 준비해 오시고요. 각자 열심히 준비한 뒤에 우리는
7월 말 교실에서 여기 땅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해 정말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이제 우리는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